네, 전일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그린라이트를 뿜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5,5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은 독립기념일 전날이기에 어제도 언급해드렸지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조기 폐장을 한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한가득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장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1시경에, 미동부 기준으로 1시경에 장이 마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2시경에 마감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회의록 자체가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매파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지표들 사이에서는 현재 연속 실업상 청건수, 신규 실업상 청건수, ADP 비농업 보임수가 나왔는데 ADP 비농업 보임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특히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고 수치를 갱신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어려워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FOMC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은 새벽 2시에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함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표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많은 내부 데이터로 좋은 데이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예상치 상회가 나오면서 원래는 채권 시장이 뛰었으나 문제는 그 이후에 내부적인 데이터를 봤더니 생각보다 레저, 숙박, 음식 서비스 그리고 민간 교육 서비스 쪽에서 크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주 지방 정부 혹은 연방 정부에서 크게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면 침체로 갔을 만한 조금 더 줄어들었을 만한 지표가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4월에 연설까지 합쳐져서 반대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으로 조정이 되게 됐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밖에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비농업 고용지수의 성장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성장세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로 기업들이 포스팅하는 직업의 수, 사람들을 구하는 구인의 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채워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일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미증시의 그 소프트 랜딩에 대한 낙관론이 좀 증폭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연설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파월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와 ECB에서 여러 나오게 됐고 그 전에 FOMC에서 언급했던 나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번에 하반기에 올라갈 거다라는 것에 대조적으로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이 약화가 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거든요. 노동시장은 식어가고 있다고 파월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수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까지 지금의 실업률, 지금의 직장 창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에 굉장히 만족한 표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또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최근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2026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잔대로 파월 같은 경우는 내년 말 혹은 그 다음에 초쯤에는 2%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 말고도 구울수비 총재 같은 경우도 나와서 어제 연설을 했었는데 현재 금리가 제한적이고 실제 경제의 약화가 지금 몇 가지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명확히 하락 중이며 다른 임원들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기반의 임대료는 하락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저께 채권 상승에 가로막고 오늘까지 채권이 떨어진 데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월 의장도 그렇고 골스비 연은 총재도 그렇고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그린라이트를 뿜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어서 현지 시간 2일이죠.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치매 치료제 도마네맙을 승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FDA에서 두 번째 치매약이 승인이 됐습니다. 선발주자 레켐비보다 효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투약 간격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굉장히 긴 투약 간격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일단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적인 신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닌 조금 더 치매에 대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현재 이 치료제의 이름은 키순라가 될 것이며 성분명은 도나메맙이 되게 되면서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어제 기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장 외에서 소폭 상승하더니 지금은 약간 상승한 부분들을 대부분 리턴을 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라이 릴리 0.61%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이 오픈 AI 이사회에 관찰자로 참여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오픈 AI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계약의 일환으로 앞으로 오픈 AI 이사회에서 옵저버 역할로, 관찰자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양사의 파트너십이 훨씬 더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단하게 관찰자 역할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사 권한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회사 내부 주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 쪽에서도 AI 쪽에서도 훨씬 더 긴밀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탭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해당 뉴스 플로우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통화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